조선별난사. 조선의 멸망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은 강화도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의 강화해 옆 불법 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 사건입니다. 메이지 이유신으로 근대화한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한 첫 단계로 정한론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이고와 같은 급진파는 당장 조선정벌을 주창하고 나선 반면 이와쿠라견 의사절로 구미 각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기도 오쿠보 같은 온건파는 점진적 정한론을 내세우며 견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정벌을 보류하고 호전적 무사기급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1874년 5월 대만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적 침략정벌을 당한 청나라는 일본이 장차 한국정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경고한 자문을 조선정부에 보냈습니다. 자문에서 청나라는 프랑스 제독 지켈의 의견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만 정벌을 수행한 뒤 나가사키에 주둔 중이며 장차 조선을 정벌하려 한다. 프랑스, 미국도 조선과의 관계가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미해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선이 서둘러 프랑스, 미국 등과 통상관계를 체결한다면 일본은 고립되어 감히 동병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가 보장된다. 청나라의 자문을 받은 조선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2교섭의 당국자인 동래부사, 부산첨사 등 대원군 일파를 파면했는데 그때 조선정부에도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강경한 세공양이 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12월부터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민지척 족세력이 집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운요호 사건의 경과.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에게 있어 대원군의 실각은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었는데 부산 외관주재관 오쿠는 본국의 대원군 실각으로 일본의 대한교섭이 유리해졌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 정정을 탐지하기 위해 모리야마를 급히 부산에 파견했는데 모리야마는 본국 정부에 대한 강경 방침을 건의했습니다. 일본의 대만 정벌 소식을 듣고 조선은 어찌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다소의 위력을 보임이 좋겠다. 조선 정부는 부산운도 현서군에게 모리야마를 만나 일단 한일 국교 재개교섭에 합의를 보도록 했는데 한일 간의 수교 교섭의 기초를 마련한 모리야마는 1875년 2월 이사관으로 부산에 부임했습니다. 모리야마는 현서군과 교섭을 벌였으나 한일 간 서계의 형식, 연일시의 복장 등 여러 문제로 의견이 충돌해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리야마는 4월 15일 강경한 대한 포함 외교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첫째, 조선은 지금 내용이 심하고 만약 대원군이 재득세하면 또다시 쇄국 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세국양이 당이 세력을 만회하기 전에 무력을 사용하면 조선 개항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 군함 한 두 척을 파견, 해로를 탐측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 일본이 대한교섭에 유리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데라시마는 연안 측량을 빙자, 군함을 조선 근해에 출동, 협박함이 국면 타개의 최선책이라는 모리야마의 대한 강경책을 받아들여 마침내 해군성과 협의,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5월 초 운요호 제2정묘호 등 군함 두 척을 부산에 파견하면서 조선국 해로를 연구하기 위한 회항이라는 구실로 군함 출동을 단행했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결과. 운요호가 5월 25일 부산에 입항하자 당황한 현서군은 외관을 방문하여 군함 파견 목적을 따졌는데 일본은 교섭처년의 책임을 일본 이사관에게 묻기 위해 왔다고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을 종횡무진 탐측하면서 무력적 포함 시위를 단행했는데 이노 우에함장은 6월 14일 조선 측의 항의를 무시하고 현서군 등 조선 관리를 운요호에 승선시켰습니다. 일본 군함 두 척의 합동 발포 연습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포함 외교 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과시했으며 운요호는 조선 동해안으로 북상 영흥만까지 순항하면서 무력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을 탐측, 시위한 뒤 운요호는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에 정박했고
수십 명의 해병은 담수 보급의 명목으로 보트에 분승, 해로를 탐측하면서 초지진으로 침입했습니다. 강화의 협을 방어하던 조선 수비병은 정당방위로 침입해오는 일본의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는데 이노우에는 모함인 운요호로 철수하며 초지진에 맹렬한 보복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제물포 대안의 영종진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는데 일본군 수병 22명이 영종도에 상륙작전을 펼쳐 일대 격전이 벌어졌으나 노후한 병기의 조선 수비병은 근대식 대포와 소총을 휴대한 일본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첨사 이민덕이 이끄는 400에서 500명의 조선 수비병은 패주 분산하고 말았는데 전투에서 일본 측은 경상자 2명뿐이었고 일본군은 대포 36문, 화승총 130여 자루 등을 약탈하고 살육방화 약탈을 자행한 뒤 철수했습니다. 9월 28일에 나가사키로 귀향한 함장 이노우에 소장은 사건의 경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고 10월 8일 해군성은 이노우에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요호는 급수를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강화도에 정박했고 교전 당시 일본 국기를 개양하고 있었으며 모든 전투는 9월 20일 하루 동안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이후 이노우에가 나가사키에 귀향한 다음 날인 9월 29일에 작성한 최초의 보고서가 2002년에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발견되면서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최초 보고서에 기록된 진실은 운요호는 의도적으로 강화도에 접근했으며 해안 측량과 조선 관리와의 면담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며 첫날인 9월 20일에는 국기를 개양하지도 않았고 전투는 3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노우에가 보고서를 이렇게 날조한 이유는 운요호의 행동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서양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신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운요호처럼 무단으로 타국의 해안을 측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식수가 떨어졌을 때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아무 항구나 들어갈 수 있어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군함이 타국 영해에서 3일이나 있는 것은 일본이 먼저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3일도 하루로 줄였는데 조작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은 외교관인 모리야마 시게루와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조작된 보고서로 인해 운요호 사건의 전말이 조선이 국제법을 준수하던 운요호를 의도적으로 먼저 공격했다고 왜곡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정한론에 반대하던 온건파도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조선 출병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이들은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와 전쟁이 길어지면 눈독들일 서구 열강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조선과 청에 외교사절을 보내 문제를 따져보고 외교적 해결에 실패할 경우 조선을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일본은 부산에 세 척의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으며 이어서 1876년 2월에는 강화도로 운요호를 포함한 7척의 함선을 보내 조선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지기를 요구했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의의와 평가. 운요호 포격 사건은 근대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일본의 한반도 침략 전쟁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데 운요호의 강화의 협 침입 자체가 영토 침략 또는 주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강화의 협은 역사적으로 조선의 국방안보상 가장 중요한 보장지중지의 해상 관문인데 고려시대에 40년에 걸친 대몽항쟁을 벌인 군사적 근거지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강화도 전체를 요새화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왔던 것인데 특히 1866년 프랑스의 내침인 병인양요, 1871년 미국의 내침인 신미항요 등 19세기 후반기 구미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병인양요 이래로 외국 군함의 항행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해문방수타국 선신물과라는 비석을 강화의 협 입구에 세우고 일체 외국배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국선이라도 항행권 없이는 항행을 금했는데 이처럼 금지된 수역을 허가 없이 침입해 탐측 활동을 벌이는 것은 영토 침략 행위이고 주권 침해이므로 포격은 조선의 정당방위에 입각한 자위책인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미국, 프랑스 등 구미열강은 대한보안 외교 정책으로 조선 원정을 단행, 조선 개항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대원군의 강경한 쇄군경위 정책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경한 대한포함 침략에 의한 무력적 위협과 함대 시위로 1876년 2월 26일 한일 수호조교 체계를 성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과격한 행동에 당황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원했으나 당시 제코가 석자였던 청나라는 운요호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선 외교 대표와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개항시켰는데 이것이 강화도 조약으로 자신들이 쿠로운의 사건 때 당했던 방식과 똑같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선의 멸망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선 멸망사를 배울 때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히는데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조선 연해의 측량권, 무관세, 일본인의 불체포 특권 등을 주어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운요호 사건에서 강화도 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본 내부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잃고 잉여 인간이 되어버린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각지에서 반란이 오후죽순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으로 내부 불만을 해외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을 개항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위한 배후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 제국이 조선과의 상호 통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선 침탈에 눈독을 들인 결과 훗날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를 예고 예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1882년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서구 혈강과도 근대적인 불평등한 개항수교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조선 변란사는 조선의 멸망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운요호 사건이었습니다.